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BCI 연구에서의 딥러닝 모델과 설명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임팩트 팩터가 7.5 그리고 해당 분야 동분야에서 한 10% 안에 드는 아주 좋은 저널입니다. 먼저 인트로부터 살펴보면 첫 문단에서는 사실 뭐 EEG가 뭐 BCA에 당연히 필수적이고 그 대신 많은 채널이 요구돼서 휴대성이나 편의성이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라서 일단 내용을 좀 그냥 간단한 이야기라서 그 그림은 뺐고요. 이 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EEG 채널이 너무 많아서 휴대성이랑 편의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채널 셀렉션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채널 수를 줄이는 방법들이 좀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셀렉션의 목적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혹은 향상시키면서 숫자도 줄이는, 채널의 숫자도 줄이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채널 선택 방법들은 이제 필터, 그리고 래퍼, 그리고 임베디드 이렇게 세 가지 접근법으로 많이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선택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피셔 스코어나 아니면 피셔 크라이테리아 그리고 T-테스트 같은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채널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모델이랑 상관없이 그냥 피처만 있으면 채널 정보만 있으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래퍼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기반으로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채널이 1개부터 10개까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놓고. 성능이 1번이 만약에 제일 좋았다. 그러면 1번을 고정해 놓고 또 2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또 추가하면서 채널 1개부터 뭐 10개까지 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모델에 넣어서. 그렇게 해보고 성능이 가장 좋았던 채널 쌍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필터나 래퍼를 좀 섞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각 채널 셀렉션 방법들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모델을 사용 안 하고 그냥 채널 정보만 있으면 뽑아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빠르고요. 그 대신 이제 이게 무조건 모델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이랑 완전 독립적으로 그냥 단순히 통계적인 방법으로 뽑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래퍼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좋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최종 채널 셋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1개부터 10개까지 다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섞어서 좀 한 성능과 적당한 속도를 가졌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특히 지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건 래퍼에 가까운데, 어,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채널 셀렉션 방법들과 좀 비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대신 이제 기존의 다른 래퍼보다 이 딥러닝 이 뉴로 X AI라는 모델은 좀 컴퓨테이셔널 타임도 적다라는 걸 뒤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로 X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뉴로 X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EEG 그리고 다채널 EEG에 굉장히 특화된 모델이라고 하고 있고 기존에 이런 어, 채널 셀렉션 같은 데 사용했던 가장 보편적인 뭐 라임이나 샤프 같은 이런 메소드들은 사실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EEG에 적절하지 않으니 우리가 EEG에 특화된 이런 모델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존에도 사실 뭐 이 뉴로 X AI라는 거 말고도 뭐 다양한 채널 셀렉션 방법이 나왔지만 그 셀렉션 방법들이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던 게 어떤 뭐 패러다임이 다르거나 아니면 모델이 다르거나 그러면 뭐 선택되는 채널들이 막 달라요. 뭐 이 모델 쓰면은 뭐 왼쪽에 있는 채널이 선택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B 모델을 사용하면 오른쪽에 있는 채널이 선택되고 이런 식으로 막 채널들이
막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은 이제 어떤 모델을 쓰더라도 같은 채널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프레임워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다른 메소드들보다 채널 수도 적고, 그리고 계산 시간도 굉장히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오픈BMI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총 54명이 실험에 참여를 했고, MI랑 SSVP랑 ERP 이렇게 세 가지 패러다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째 날 이 세 가지를 다 찍고, 또 다른 날 두 번째 세션을 찍고, 그러니까 총 두 번의 세션을 찍었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패러다임은 생겼는데, 그래서 모터 이미저리는 2클래스, SSVP는 4클래스, 그리고 ERP 같은 경우에는 타겟과 노 타겟, 2클래스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표는 분류기가 8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데이터셋마다 많이 사용되는 그런 머신러닝 분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과연 이 연구에서 제안한 뉴로 XAL이라는 걸 쓰면 그 모델에 상관없이 같은 채널을 뽑아줄 것인가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뉴로 XAI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션 셀렉터, 그리고 하나는 로컬 서로게이트 어널리시스, 그리고 하나는 글로벌 채널 임포턴스를 계산하는 이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션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세션을 만약에 여러 번 찍게 되면은 이 세션 중에서 특정 모델,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을 테스트해서 가장 좋은 모델과 가장 좋은 세션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분류 정확도가 가장 좋은. 그래서 그 세션을 뽑아내는 거고, 그 세션을 기준으로 이제 뒤에 이 글로벌 채널 임포턴스를 계산하는 부분도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션을 먼저 뽑아내고, 이 로컬 서로게이트 어널리시스라는 걸 하는데, 이 서로게이트라는 분석 방법은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데이터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저희가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없고, 사실 검증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이게 실제 데이터를 많이 막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변형을 해가지고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력 데이터를 막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을 해보고, 이 원래 모델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왜 어떻게 바뀌면 안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EEG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 이게 좀 변형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막 완전히 막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평균값을 계산을 해서 시그널을 좀 더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 자체가 막 변경되는 건 아니고 앰플리튜드 정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었고, 여기 파란색이 실제, 빨간색이 가짜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를 막 진짜 가짜 이렇게 해서 막 채널별로 가짜 데이터를 만듭니다. 채널별로 이렇게 인터프리터블 데이터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10, 10, 10 이렇게 있는데 1은 진짜, 0은 가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짜 데이터가 어떤 게 가짜였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모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분류 정확도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뭐 1일 확률이 75, 2일 확률이 25, 그러면 클래스를 1번으로 할당하는 기본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걸 1000번 합니다. 1000번. 1000번을 하면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1000개의 행을 가진 어떤 데이터 시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1000개의 시트에는 어떤 게 진짜였는지 어떻게 가짜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분류기의 어떤 값,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이 서로게이트를 한 새로운 데이터 만든 걸로 이제 저희가 이 서로게이트 모델을 이제 새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엔트로피 샘플링이라는 걸 이제 합니다. 이게 이제 분류 정확도를 엔트로피로 바꿔주는 건데, 이 엔트로피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엔트로피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 지금 1일 확률이 12% 그리고 2일 확률이 88%잖아요. 그럼 88% 확률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만큼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불확실성이 낮은 거예요. 엔트로피가 낮은 어떤 데이터 시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1일 확률 56%, 2일 확률 44%잖아요. 그러면 사실 반반 확률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게 불확실해. 그러면 엔트로피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엔트로피가 높은 거 500개만 뽑아가지고 새롭게 이런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좋은 걸로 해야지 왜 불확실한 걸로 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이거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당연히 좋은 데이터만 사용해서 좋은 성능을 뽑고 싶죠. 근데 이게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럼 노이즈가 낀 게 들어오면 바로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모델이 일반화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일반화가 안 돼 있으면 성능이 마구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모델이 뭐 실전에선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왜 그 엔트로피가 높은 걸 사용을 했냐면,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잘 안 되는 걸 가지고 성능이 좋게 만들어. 그러면은 이 모델은 입장에서는 학습을 많이 해주고 힘들겠지만 결국엔 성능이 잘 나오게 만들겠죠. 잘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불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모델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이 채널의 데이터는 아무리 찌지고 볶고 해도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채널의 임포턴스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와, 이 채널은 뭐 좀만 해줘도 잘 돼. 그러면 이게 되게 태스크랑 되게 관련이 있는 얘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해서 채널 임포턴스를 높여주고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뉴로 X AI라는 게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좋은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괜찮은 채널을 뽑아내는 겁니다. 임포턴스라는 게 결국 태스크에 따라서 우연치 않게 이게 만들어진 데이터다라는, 채널이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값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이 서로게이션을 한 다음에는 여기 맨 뒤에 있는 글로벌 채널 임포턴스라는 걸 해주는데, 이게 처음에는 세션 가장 좋은 걸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세션에 대해서 다 똑같은 걸 해줍니다. 다 똑같은 걸 해주면 이런 맵이 각 세션마다 나오겠죠? 그럼 이제 세션이 있으면 이걸 다 더해주는데,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고 그 세션 그 서로게이트 하기 전에 이제 세션들의 성능을 구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웨이트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션 1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n이 가장 안 좋았어요. 그러면 n이 가장 높은 웨이트를 가지고 1이 가장 높은 웨이트를 가지고 n이 가장 낮은 웨이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썸을 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최종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로 XAI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나온 결과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MI 데이터에 대한 그거고, 이게 모든 데이터 분류를 세션 1을 이제 트레이닝, 세션 2를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앞쪽에 사실은 세션 셀렉션을 한 게 사실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세션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세션이 트라이얼을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이 연구에서 제가 따로 붙여놓진 않았지만 슈도 코드를 다 넣어놨거든요. 슈도 코드를 보면은 세션마다 데이터가 다 들어있고 트라이얼마다 이게 성능을 평가하게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세션이 트라이얼은 아니다. 결국 세션이 2개밖에 없으니까 어, 세션을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성능 왜 이렇게 낮지에 대한 건 이제 첫 번째 날 걸로 트레이닝하고 두 번째 날 테스트 했으니까 좀 낮은 거고, 그래서 이게 초록색이 이게 X축이 채널 개수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초록색은 줄어들면서 상승했을 때, 분류정도에 상승했을 때, 전체 다 사용했을 때보다, 빨간색은 성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 채널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그리고 쉘로넷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인 이
채널이 한 6개 이하 되면 점점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능, 채널을 뽑으면 뽑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SSVP나 ELP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따로 가져오진 않았고요. 그럼 중요한 건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모델을 써도 같은 채널이 뽑히는가 였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어떤 이런 CSP, 쉘로우는 EEG는 어떤 모델을 쓰더라도 같은 채널이 뽑힌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이제 다른 특징 선택 방법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채널 개수도 가장 적고, 그리고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CT 같은 경우, NC는 이제 채널 개수고요. CT는 컴퓨테이셔널 타임이라 해서 계산 속도, 계산 시간인데, 보시면 뭐 가장 낮지는 않아요. 여기 꺽쇠로 되어 있는 거 이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꺽쇠로 해놓은 거고, 이게 비교 가능한 숫자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버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빠른 대신 성능이 좀 낮고 채널 개수도 훨씬 많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에서 항상 나오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했고, 당연히 제안하는 모든 걸 썼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이제 세션을 셀렉션 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서로게이트를 하는 거였는데, 이런 엔트로피 샘플링을 했냐,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뽑았냐, 불확실성 한 것만 뽑아서 왔냐, 아니면은 그냥 랜덤으로 뽑아서 왔냐에 대한 차이를 봤고, 확실히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거, 그리고 세션을 선택을 했을 때 성능도 좋고 속도도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장점은 이렇게 각 에폭마다 채널이 어떻게 선택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에폭이 한 300 정도 되면은 이 최종 채널들이 잘 선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저널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에 게재된 논문이고, 이 연구는 EEG랑 F노이즈를 같이 멀티모달로 사용한 BCI 연구입니다. 인트로를 살펴보면 Affective BCI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감정 상태를 디코딩하는 그런 BCI예요. 일반적으로 뭐 오른손 왼손 이런 게 아니고 뭐 이제 감정 같은 거를 분류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펙티브 BCI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뭐 감정적인 치료나 아니면 원격 의료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감정이라는 게 사실 뭐 기존에는 음성, 뭐 목소리나 그리고 얼굴 표정, 제스처 같은 걸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좀 행동을 조절하면은 사실 숨길 수 있는 것들인데, 뭐 뇌파 같은 건 사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맞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속일 수 없는 생리적인 이런 뇌 신호를 가지고 좀 감정을 측정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게 관심을 받았고, 또 EEG랑 NIRS가 이제 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EEG는 시간 해상도가 좋고 NIRS는 공간 해상도가 좋고, 이런 서로 장단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멀티모달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EEG랑 NIRS를 같이 사용하는 건 좋은데, 조금 한계점이 있었던 게 약간 시간차가 안 맞다는 거, 그리고 채널이 좀 위치가 안 맞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EEG는 굉장히 즉각적인데 NIRS는 좀 시간 지연이 있잖아요. 뭐 자극이 있고 한 3초, 4초, 5초 뒤에 나타나는 그런 게 있고, EEG랑 NIRS는 또 같은 센서들이 다 있으니까 같은 위치를 측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EEG를 먼저 붙이면 그 사이사이에 NIRS를 붙이고 이래야 되니까 위치도 조금씩 다른 거죠. 물론 영역은 같은 영역에 있어도.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이런 신경과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해결책이 이제 그 크로스 모달 트랜스포머라고 해가지고 그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서 조금 진화된 건데 이 크로스 모달 트랜스포머가 왜 나왔냐면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랑 을 합쳐서 뭔가 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메소드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랑 어, 텍스트가 있었으니까 이 데이터들을 EEG랑 FNORS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크로스 모달 트랜스포머 CMT라는 걸 사용을 하면 이 다중 멀티모달 PCI 성능을 올릴 수가 있다. 그리고 어텐션 모델을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설명 가능한 그런 표현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모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이제 무비 클립을 보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리고 보통인 거 이런 무비 클립들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뽑았고 EEG는 60개 채널, NIRS는 40개 채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고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샘플 리리즈가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채널을 붙였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멀티모달 퓨전 모델 TSMMF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모델의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생겼고 EEG 데이터가 있고 NIRS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템포럴이 있고 스파셜이 있고 템포럴이 있고 스페셜이 있고 그래서 공간 정보, 시간 정보, 공간 정보, 시간 정보를 각 EEG랑 NIRS에서 각각 뽑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퓨전을 해줍니다. 스페셜은 스페셜끼리, 템포럴은 템포럴끼리 이렇게 모달리티끼리 퓨전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모달리티 안에서도 퓨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각각 다른 정보를 뽑았으니까 당연히 합쳐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기 가운데가 사실 EEG랑 NIRS를 합쳐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자세한 그림이고 설명은 조금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10초씩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이게 무비 클립을 좀 길게 보여줬는데 뒤쪽에 30초 데이터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초 데이터를 10초씩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했다고 하고 왜 뒤에 30초를 사용을 했냐면 이게 감정 변화에 대한 이 데이터는 보면 볼수록 이게 누적이 된대요. 쌓인대요. 그래서 무비를 보면서 가장 오래됐을 때가 가장 감정이 많이 누적이 된, 축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했다고 하고 일단은 그 앞에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 로컬 그리고 글로벌 템포럴 피처 익스트랙션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은 로컬 템포럴 피처 익스트랙션은 뭐 스페셜도 뭐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고 템포럴 피처를 보면 EEG랑 NIRS 데이터가 있으면 그 저희 쉘로넷 하는 것처럼 결국 그 하나의 도메인을 지우게 되는 건데 이 모델에서는 지금 60개 채널 있죠. 여기 40개 채널 있고 쭉 올라가면 채널 정보가 없어집니다. 이게 채널 정보가 통합된 거거든요. 채널을 쫙 줄여버렸으니까 남는 건 템포럴밖에 없잖아요. 이 템포럴 정보만 남아서 이 템포럴 정보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로컬 템포럴 피처 익스트랙터입니다. 이게 이제 스파셜이 되면은 이 60, 40이 살아남고 여기 뒤에 있던 40이랑 1000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루고 사실 스페셜이랑 템포럴이 뽑히는 기능은 똑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 로컬에서 뽑힌 거를 오른쪽처럼 약간 데이터를 토크나이즈를 해줘요. 이 토크나이즈는 트랜스포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마치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영어 단어인 것처럼 원래 그 트랜스포머가 번역에 많이 사용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패키징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걸 마치 언어처럼 패키징을 해가지고 한번 어텐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한번 해주고
그렇게 나온 최종 피처들을 이제 여기 앞에서 뒤에서 서로 합쳐주는 부분들이 퓨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퓨전하는 부분을 좀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지랑 NIRS는 서로 이런 타임 딜레이도 있고 채널 위치도 좀씩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서 오는 어떤 간극이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간극을 좀 줄여주는 프로세스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가운데 있었던 인터모달리티 바이 디렉셔널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데이터를 합쳐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형식을 가지냐면 저희 트랜스포머 하면 항상 키 쿼리 밸류 이렇게가 있잖아요. 이거를 원래는 이제 뭐 영어를 독일어로 바꾼다 그러면 사실 키 쿼리 밸류가 다 영어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단어가 어떤 거랑 연관성이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EEG랑 NIRS가 키 쿼리 밸류를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키가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단어거든요. 바꾸고 싶은 단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인 거죠. 그래서 EEG에 대해서 EEG를 키로 놓고 나머지 NIRS로 이걸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EEG 정보에 NIRS 정보를 끼워 넣어가지고 마치 이 NIRS 정보랑 EEG가 비슷해지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고 반대로 또 NIRS가 키로 들어가서 NIRS 정보에다가 EEG 정보를 끼워 맞춰서 그러니까 좀 덮어 써줘서 이 데이터 간의 차이를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디렉셔널이라는 게 EEG랑 NIRS를 반대로 바꿔가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런 간극을 좀 줄이면서 피처를 퓨전을 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스페셜한 거랑 템포럴한 거랑 좀 나눠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페셜한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에 대한 차이, 그리고 템포럴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차이 이런 걸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봤는데 뭐 템포럴 따로, 스페셜 따로, 그리고 두 개를 합쳤을 때 각각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이제 멀티모달로 했을 그리고 템포럴이랑 스페셜을 같이 봤을 때 그리고 멀티모달일 때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모델들이랑 하이브리드한 연구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별표 있는 건 다 통계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액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다 차이가 났고 F1 스코어는 좀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똑같이 이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거여서 어블레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JMR, AFM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퓨전을 해주고 어텐션을 해주고 이런 그 모듈들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게 뭐 가장 모든 걸 합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밑에도 이제 크로스 멀티모달을 하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텐션을 하냐에 대한 이런 비교도 했고 아까 제가 그 바이디렉셔널이라고 한 이유가 EEG를 키로 놓고 NIRS를 덮어주고 NIRS를 키로 하고 EEG로 덮어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일 그 어느 한쪽만 기여를 했을 때 어떤 성능을 가지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멀티모달 퓨전을 했는지 아니면 EEG NRS만 EEG만 썼는지 NRS만 썼는지 약간 이런 것들도 다 비교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 멀티 퓨전 하는 게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모달을 했을 때 아까 어텐션을 썼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익스플레이너블 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결과인데 이 결과에서는 이 두 개의 모달리티를 퓨전했을 때 그리고 각각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퓨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NIRS가 조금 포컬하게 영역이 잡힙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정적인 여기 위에가 이제 긍정적인 거고 아래가 부정적인 거거든요. 특히 부정적인 거는 왼쪽 축도
그리고 왼쪽 전두 쪽에서 특히 더 변화가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퓨전을 하게 되면은 좀 포컬하게 영역을 잡아준다. 그리고 각각 하면은 이렇게 영역이 좀 브로드하고 그 클래스에 대한 차이가 잘 안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퓨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마다 좀 차이가 났죠. 여기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전두엽에서 좀 했는데 긍정적인 감정에서는 측도에서 좀 액티베이션이 잘 보이고 약간 이런 차이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보여드릴 결과랑 좀 연관성이 있는데 이이지보다는 F널스가 더 의미 있는 스페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컬로 잡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어서 보여드린 결과가 이렇게 EEG가 있고 NRS가 있으면 퓨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텐션을 가지고 이 각 디멘전들이 얼마나 역할을 해줬느냐, 마지막 최후의 결과를 낼 때 어떤 역할을 해줬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보면은 그래서 EEG에 대해서도 템포럴이랑 스페셜, 그리고 NRS에 대해서도 템포럴이랑 스페셜 이렇게 있어서 보시면 여기 NIRS 스페셜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건 확실히 NIRS가 좀 관여를 많이 하고, 템포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EEG가 가장 높죠.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거는 EEG가 좀 관여를 하고, 공간적인 건 NIRS가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 아까 투포맵에서도 퓨전을 했을 때 NIRS가 굉장히 포컬하게 잡아줬잖아요. 그래서 단일로 썼을 때는 그냥 변화하는 영역이 얼마나 뭐 된다, 좀 간략하게 좀 잡아줬다면, 이렇게 EEG랑 NIRS를 좀 결합을 하면 그럼 좀 포컬하게 영역을 잡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PCI 연구에서 딥러닝 모델이랑 이 설명 가능성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설명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좀 본 게, 사실 제가 촉각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데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연구들을 좀 찾아봤고, 이 왼쪽 사진 좀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가진 데이터가 이게 지금 각 셀이 사실 샘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주는 느낌이 똑같아요. 샘플이 다 다른데. 그래서 그러면 이 샘플들이 다 같은 느낌을 주게 한 그런 중요한 팩터가 있을 건데, 이 팩터가 뭔지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딥러닝 모델이나 프레임워크를 좀 사용을 해서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었나라는 걸 좀 찾고 싶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딥러닝 성능 자체가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서 사실 성능부터 올려야 되는데, 이런 거 참고하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연구처럼 사실 뭐 패러다임이나 뭐 딥러닝 모델 상관없이 뭐 데이터가 가진 정보를 막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멀티모달,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멀티모달은 아니지만 두 번째 연구처럼 뭐 어텐션을 활용을 해서 뭐 의미 있는 주파수 패턴, 여기 지금 템포럴이랑 스파셜에 대한 정보들을 막 뽑아서 뭐 웨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반대로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만 넣어주면 주파수에 대한 것도 좀 뽑을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주파수 패턴이나 뭐 템포럴, 뭐 스파셜은 사실 저희가 하나 채널만 찍어가지고 데이터를, 그래서 스파셜 말고 이제 스펙트럴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오토 인코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이미 패턴을 좀 추출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구현이 다 안 돼서, 그래서 이거 성능을 좀 보고 지금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것도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도 이제 곧 멀티모달 실험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NIRS 채널 셀렉션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좀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다각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될 것 같아서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